자, 우리나라 말로 회귀 분석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요.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한 개일 경우입니다. 그 독립 변수가 한 개보다 많을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일 경우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찾는 데 이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계를 찾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 1차 식을 찾는 건데요. 1차 식에 보면 기울기하고 절편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찾는 겁니다. 여기 기울기하고 절편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측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식이 이제 찾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식이 있다 그러면 x 값을 대입하면은 y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계가 유의한지 그리고 양의 관계에 있는지 음의 관계에 있는지를 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예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는 온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이제 연료 소모량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통계학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추리 통계학, 추론 통계학 그 얘기하면서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뭘 알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샘플을 표본을 뽑아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분석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이제 관계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이제 파라메터를 여기는 베타 0, 베타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표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회기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모집단 파라미터랑 달리하기 위해서 B0, B1 이런 식으로 썼죠. 그리고 이제 회기식을 찾아가지고 베타 제로 이제 베타 1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표본 자료가 있잖아요. X하고 Y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그래프상에 만약에 점을 찍어 보면 이렇다고 칩시다. 점들이. 그러면 그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절편을 찾는 건데 이 그림에서 뭐 선은 굉장히 다양한 선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선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3번을 찾게 되겠죠. 눈으로 보면 이제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 중앙을 이제 통과하는 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3번을 찾게 될 텐데, 그 원리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점들하고 그 선까지 거리들 있죠? 거리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화되는 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들하고 그 선, 우리 회기선 있죠? 회기선까지의 그 거리가 있는데, 어떤 건 양수고 어떤 건 음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제곱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더한 거 있죠. 그거를 다 더한 거를 최소화 시켜주는 그죠? 그런 선을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절편하고 기울기를 찾게 되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 자승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절편하고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B0고 B1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그 이제 실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회기선에 그죠? 그 자료를 빼가지고 값을 빼가지고 그걸 제곱한 거 그게 이제 디스턴스죠 거리 그 제곱한 걸 다 더하죠 그죠? 서메이션 다 해서 그걸 최소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B0, B1 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y 해선 아까 그 위에 식에서 b0 플러스 b1x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여기 집어넣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 함수 f라고 이제 놨을 경우에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b0, b1 값을 어떻게 찾냐면 수학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미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편미분. 그래서 B0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고 B1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들을 0으로 놓는 거예요. 각각. 0으로 놓게 되면 식이 두 개죠. 식이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변수도 B0, B1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변수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면은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연립해서 풀면. 그래서 B0, B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특별하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실제 자료 가지고, 그 회계 분석 실시해가지고 그 아웃풋 있죠? 컴퓨터 아웃풋 그거 해석하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회귀 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우리 그 아까 온도하고 그 연료 소모량하고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력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변수 이름을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그냥 XY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으로 가죠. 여기 분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회귀 분석에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선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를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그 옵션에 가면 이 디폴트로 상수항이 이제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수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면은 이 체크를 지우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상수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그 테이블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R 제곱과 관련된 테이블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R 제곱과 관련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개수 테이블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개수에 보면은 여기 15.838하고 마이너스 0.128 요게 이제 그 회기식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y는 15.838 마이너스 0.128x 그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출 부분은 요 세 개 테이블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아웃풋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웃풋인데요. 이 아웃풋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기 때문에 SPSS 아웃풋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테이블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R 제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수와 관련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 실시하면 그 모델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보는 게 이제 R 제곱 값이죠. 여기 R 제곱 값을 많이 보는데, 요 R 제곱 값은 원래 아노바 테이블에서 계산이 됩니다. 아노바 테이블에서 계산이 되는데, 이 아노바 테이블에 보면 요 25.54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총 변동이라는 거예요. 총 변동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설명된 변동이고요. 요게 설명 안 된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변동분에 설명된 변동. 설명됐다는 건 뭐냐면 x로 인해서 이제 y가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설명된 변동을 이 b를 구하면 여기서 0.899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있으면은 y의 한 90% 정도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티플 r이라고 된 건 뭐냐면 r 제곱을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요거는 루트 씌운 값입니다. 요 0.899 요거를 루트를 씌운 값인데 사실 이제 이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이게 뭐 약간의 의미는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상관계수 값이 이제 절대값이 요 정도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justed R 제곱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정된 R 제곱 값이죠. 요거는 그 다중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조정된 R 제곱 값은 언제 이용되는 거냐면 사실 이제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독립변수가 이렇게 추가되잖아요. 추가되면 별로 그 종속 변수랑 아무 관계없는 독립 변수가 추가돼도 R 제곱 값은 상승을 합니다. 항상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 R 제곱 값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 독립 변수나 투여를 해도 R 제곱 값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조정된 R 제곱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보통 그 포함되는 그 독립 변수들은 다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djusted R 제곱 값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투여되는 그 독립 변수들이 다 의미를 가지는 그 독립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아노바 테이블은 어디 이용되는 거냐면 가설 검증에 이용됩니다. 이 가설은 뭐냐면 전체 모델에 대한 건데요. 전체 모델이 의미가 있냐 없냐 그거를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무 가설은 뭐냐면 전체 모델 자체가 별로 안 좋다. 그죠? 안 좋다는 거하고 대립가설은 모델 자체가 좋다. 그죠? 그게 이제 가설인데 모델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계수들 있죠? 그러니까 베타1이 이게 단순하게 분석의 베타1이 0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델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고 물론 이제 대립가설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그 계수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무가설은 여러 개의 이것들이 다 0이 된다는 거죠. 만약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으면은 이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게 이 아노바 테이블이에요. 아노바 테이블. 그래서 여기서도 이 p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 significance f라고 된 게 그 p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해요. 그러니까 기무가설 기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모델이 나쁘다는 걸 기각하잖아요. 그럼 모델이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나중에 다중얘기 분석에 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고 하나는 0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얘기 분석에 가서 다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노바 테이블에서 이 값들, 그죠? 아까 총 변동, 뭐 설명된 변동, 설명 안 된 변동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유도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F 통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고 y고 요게 이제 회기식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회기식은 b0 플러스 b1x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시다. 어떤 특정 x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x에서 물론 이제 x 값을 대입하면은 y hat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 얻을 수 있고, 근데 실제 이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은 뭐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 치고, 만약에 x가 없을 때는 y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예측을 하라 그러면은 그때 y만 있을 때 그 y에 대한 예측을 하라 그럴 때 가장 좋은 값은 뭐냐면 y의 평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 평균이 여기 이제 y 이렇다고 합시다. y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니까 y 바는 뭐냐면 x 값이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값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x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y 바하고 y 요 차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총 변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총 변동이라고 그러고 x가 있음으로 해서 그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x가 있음으로 해서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설명이 된 부분이고 요 나머지가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 변동은 뭐냐면 y에서 y바를 뺀 거 있잖아요. 응? 요게 이제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제곱시켰고요. 그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합친 거 있죠. 그게 이제 총 변동이에요. 요게 총 변동이고 총 변동이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요거. 그 다음에 설명된 부분은 뭐냐면 y 햇에서 y 바를 뺀 거 있죠? 요거 이제 제곱시켜 가지고 요거 다 더해준 거. 요게 이제 설명된 변동이고요. 설명된 변동이고 y에서 y 햇을 뺀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설명 안 된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된, 그죠? 안 된 변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설명된 변동이고 요게 설명 안 된 변동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변동에 보면 전체 자로 8개 중에 여기 이제 y바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y바가 결정되면은 8개 중에 y바가 결정되면은 7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7개라는 뜻입니다. 여기 7개고 그 다음에 설명 안 된 거를 한번 보면요. 요거 설명 안 된 걸 보면 여기 y 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 햇을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b0하고 b1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0, B1을 계산할 때 두 개의 그 자유도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2개가 쓰여서 6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도가 6개고 요 두 개의 합이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건 자동적으로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리그레션에 대한 회귀에 대한 그 자유도는요 항상 그 독립변수의 숫자랑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자유도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분산 계산할 때 사용돼요. 분산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요거는 여기 분산인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요거를 요 1로 나눈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요걸로 나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이거든요. 둘 다. 분산분의 분산해서 여기 지금 F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22.98 나누기 0.427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검정 통계량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을 알면은 그걸 찍어갖고 F분포해서 그죠? 그 오른쪽 면적 그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P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P 값 가지고 이제 그 기무가스를 기각할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파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스 기각하죠. 그죠? 여기서 기무가슬이 아까 베타1에서 베타1이 0이라는 그 기무가슬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아노바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수 테이블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 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울기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가설 검증이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값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이 T분포를 가져요. T분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그 우리 그 T분포 할 때 보면 뮤의 경우에는 그죠? 그죠? X바 마이너스 뮤 그다음에 루트 n 분의 S 뭐 이래가지고 T분포를 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T였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서 이 T가 이게 나온 거냐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B0 아닙니까? 그러니까 B0에서 베타 제로 빼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오차 B0에 대한 표준 오차를 이제 여기다가 나눠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B0라는 건 15.83785741이고요. 여기 베타 제로는 뭐냐면 가설에서 베타 제로는 0이라고 놓잖아요. 그래서 0을 빼주는 겁니다. 요거에서 0을 빼줘서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눠주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T 값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1 요거에서 B1은 0이라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0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T 값이.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면은 T 그래프에서 그죠? P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스탠다드 에러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건 우리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P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그 절편에 대한 가설은 베타 제로가 0이다. 그 다음에 베타 제로가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절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의 P 값이 요게 이 P 값이 알파보다 작죠? 이거 0. 거의 0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알파보다 작죠. 요게. 그죠? 여기 P 값을 보면 요 P 값하고 요 P 값하고 같죠? 이게 단순회귀 분석에서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왜 그러냐면 이 가설조차도 똑같잖아요. 그죠? 아노바에서도 요 가설이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기무가서 이제 기각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 이제 베타1이 0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0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냐면 x하고 y는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유효하다는 건데 그 관계는 여기 보면은 계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x하고 y는 음의 관계에 있는 거죠. 아까 그 우리 자료가 결국은 뭐냐면 온도가 그죠? 올라가면 연료 소모량은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회귀 분석의 아웃풋입니다. 물론 이제 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 스퀘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점들이 있으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 선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절편을 이제 찾는 건데, 그거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최소 자승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점에서 그 선까지의 거리들 있잖아요. 그거 제곱시킨 거 다 합친 거, 그걸 최소화할 때의 절편하고 이제 기울기 찾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 이 세 개 테이블 있잖아요. 이 테이블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노바 테이블은 모델 전체의 적합도 검정에 쓰입니다. 요거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모델 전체의 적합도라는 게. 그 다음에 계수는 각 그 절편하고 기울기에 대한 가설. 그걸 검증하는데 이때도 이제 그 p 값을 사용해서 p 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기무가설 기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들 그 주장하고 싶은 바를 그 대립가설에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항상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한 건 이제 단순회계 분석이고, 이제 다중회계 분석에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상세한 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했습니다.